안녕하십니까. 진짜별과 함께하는 점정술 크로노사이트 주간 운세보 2022년 12월 중순부터 하순입니다. 12월은 초순에 중요한 것들이 다 몰려 있어가지고 중순에 진짜 뭐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중순하고 하순을 같이 20일 정도, 3주죠. 3주 21일이니까 3주분의 분량을 하나에 몰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12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가 3주 정도에 제일 중요한 것들은 끄트머리에 다 붙어 있고, 그 외에는 뭐 그렇게 약간 행성이랑 항성이 만나는 단발적인 구조들이죠.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거는 12월 13일이에요. 금성이랑 폴리스가 만납니다. 금성하고 폴리스의 조합은 약간 좀 클리셰 같은 거예요. 아끼는 사람이니까 좀 더 엄하게 대하겠다. 이것이 나의 애정의 표현이고 증거다. 자, 이런 부분에서 로망을 느끼는 정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자식을 단속해서 다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는 게 묶어두더라도 이게 이제 부모의 의무라는 거죠. 그리고 뭐 남녀관계, 애정관계에서도 비슷하게 엄격한 역할을 맡는 풀어두기보다는 완벽하게 구속하는 그런 식으로. 근데 이게 뭐 당연히 뭐 상대방이 좋아할 리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로망으로 끝나고 사이는 자연스레 멀어집니다. 물론 그 아이처럼 보살핌을 받을 때 자유가 억압되더라도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 있긴 하지만 뭐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성하고 폴리스 조합은 예전부터 고독지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 사랑을 압박, 그 축구에서의 압박처럼 못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세상의 역할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그렇게 환영받지는 못해요. 그래서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뭐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 방식대로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대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좀 달갑지가 않아요. 반대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자신을 특별 대우를 해주는 구속하는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그런 거를 바라다가는 바로 망하는 조합이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3일 후에 12월 16일에 목성이랑 시아트가 정확하게 만나요. 근데 정확하게 만나는 게 이때쯤이라는 거지. 사실은 11월 말에 뭐 순행 정지하면서 거의 움직이지 않게 되었던 목성이 이 시아트랑 유효회화 범위에 머물러 있는 건 거의 2달 내내입니다. 11월부터 12월까지. 그래서 최소 크리스마스 연휴까지는 이게 지속이 돼요. 그러니까 명목상으로 좋은 일이 생겨도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되게 찝찝한 마음이 이제 가뿐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리고 안밀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보다는 세상이랑 주변 환경이 비관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특유의 암울함 같은 게 있습니다. 쉐아트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쉐아트의 특징이 목성이랑 너무 오랫동안 만나서 가는 것 때문에 이게 12월은 조금 좀 그래요. 전반적으로. 꼭 타임로드 목소인 분들한테 국한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약간 무겁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무거워요. 그렇지만 연말을 지나면서 목성이 백양궁에 진입하면서 정제에서 벗어나서 제 속도를 점점 되찾으면서 셰아트랑 빠르게 멀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는 2023년이 되면서 날아갈 예정이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고. 자, 그리고 같은 날에 수성이 그 궁수 자리에 눈키랑 아셀라랑 만납니다. 눈키랑 아셀라는 1도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인접해 있는 별이기 때문에 수성 같은 내행성이 볼 때 거의 하루 상관으로 만나게 돼요. 다만 이제 이번에는 좀 길게 만나는 게 수성이 지금 역행을 앞두고 점점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틀 연속으로 그 구간이 형성이 됩니다.
원래 눈키랑 아셀라는 되게 점잖고 똑똑한 별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성이랑 상성이 잘 맞아요. 그래서 뭐 시험 치고 보고서를 제출을 하고 컨텐츠를 만들고 국가나 어떤 큰 기업 같은 집단에 중요한 서류를 등록을 한다든가 정식으로 공적인 문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서 관련된 일을 처리하기에 유리한 구간이에요. 그리고 또 일 관련으로 사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안면 트고 거래 트고 친교를 나누는 여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되게 스무스하게 잘 풀리는 그런 시기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한 4, 5일 정도 지났을 때 4, 5일 정도 지났을 때 금성도 이 눈키 아셀라를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수성보다 한 4, 5도 정도 뒤쳐져 있는 상태인데 느려지는 수성을 점점 따라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20일, 21일 사이에 금성이 눈키랑 아셀라랑 만나요. 자, 요거는 모든 형태의 만남에 이제 이롭고 그리고 또 앞으로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불꽃처럼 타오르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타올랐다가 사라지는 그런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적인 친분을 만들어 두기에 적합한 구간입니다. 뭐 애정 관계까지는 안 간다고 해도 가면 더 좋고요. 특히 이제 타임로드가 금성인 분들은 소개팅이나 선이 들어올 때 평소보다 좀 더 스펙이 좋은 사람을 이때는 만날 공산이 커요. 그러니까 이때 뭔가 만들어 두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또 5일 후에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에 네, 이때쯤이네요. 자, 화성이 알데바란이랑 만납니다. 26일이죠. 역행을 시작한 화성이기 때문에 어떤 별이랑 3번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나는 건 역행하면서 2번째입니다. 그래서 순행하면서 만날 때처럼 뭐 몸이 아프고 사고 날 확률이 증가한다 이런 거는 같은데 이렇게 역행 화성이 알데바란이랑 만날 때는 해볼 만한 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힘센 놈을 들이받는 건데요. 그래서 부당한 상황에서 자기보다 힘이 강한 상대방을 들이받았을 때 이때 하면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뭐 직장 상사, 교수님, 국가 그러니까 지위나 권세, 권위를 토대로 자기한테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집단이나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해놓은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이때 공공연하게 들이받으면서 뒤집어 엎는 게 다른 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과적이고 내가 덜 다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일종의 내부 고발 같은 건데 겁이 나잖아요. 보통은 아예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고 말지. 근데 정말 못 참겠을 때는 이거는 많은 준비와 치밀한 준비와 시간도 잘 봐야 되는데 이런 때 하면 딱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12월 마지막 올해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구조는 12월 29일에 몰려 있어요. 금성이 알짜가 생겼죠. 29일에 4개월마다 꼬박꼬박 돌아오는 역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9일 역행 정지를 하고 3주 동안 진행이 돼요. 이번에는 마갈궁 24도에서 정지를 해서 2023년 1월 18일 마갈궁 8도에서 정지하면서 또 순행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딱 3주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역행 시작할 때랑 끝날 때 수성이 모두 활동궁인 마갈궁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활동궁에서만 벌어지는 수성 역행 정지인 거죠. 그래서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 중에서 특히 네이탈이나 프로펙션 앵글이 활동궁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번 수성 역행이 진행되는 3주 동안에 이번 1년 동안 가장 중요한 사건을 겪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평소 안 하던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고생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죠. 역행의 좋은 점은 좀 더 나은 일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본인이 나서서 변화를 이끌어내야 돼요. 고생은 해야 돼. 당연하죠. 꽁으로 먹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시도에 적합한 구간이 언제인지 내가 알고 가는 게 중요해요. 막연하게 나의 미래에 대한 계획표를
다른 어떤 근거도 없이 자기 그냥 변덕으로 잡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일종의 일기예보를 듣고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에 수성이 금성이랑 딱 만납니다. 그러니까 수성이 정지해서 역행으로 접어들고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습니다. 한 3, 4시간 만에 아슬아슬하게 따라오던 금성이 수성이랑 딱 마을금 24도에서 회합을 맺고 그 다음에 바로 추월하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이 도수가 공작자리 알파성인 피콕이랑 같은 도수에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남들한테 좀 멋들어진 거를 보여주는데 되게 적합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콘서트나 연주회 같은 음악 공연 같은 거 이런데 적합하긴 한데, 왜냐하면 수성금성 조합에서 가장 붉어지는 게 예술이고 그 중에서도 음악이거든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 그 다른 모든 분야의 문화예술계 컨텐츠를 공개하거나 제출하는 그런 구간으로서 평소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꼭 문화예술계 이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경사들 있죠. 송년회나 다 그런 것들, 연말 행사 같은 거를 이날 잡으면 좀 더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걸로 이제 2022년에 주간 운세 예보는 이제 끝나고요. 다음에 2023년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듣는 애청자들 모두 좋은 연말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